한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중요한 거를 알려드릴게요. 포토샵을 왜 배워야 하는지, 포토샵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포토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포토샵의 두 가지 중요성이 있어요. 자, 글로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크네요. 첫 번째로, 자, 왜 우리가 포토샵을 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아니, 도대체 사진만 잘 찍으면 되지 왜 포토샵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저는 포토샵이 필수라고 생각해요. 사진을 찍는다면 필수예요, 필수. 사진을 잘 찍고 싶다면 더더욱 필수죠. 왜 포토샵이 그렇게 필수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포토샵은 마치 음식을 사진에 비우면 사진이 완벽하게 나오는 걸 요리가 돼갖고 나왔다고 생각하면, 포토샵은 향신료, 예를 들어서 후추, 고춧가루, 다시다도 괜찮네요. 그렇게 생각해요. 포토샵은 향신료와 같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사진이 요리라면 포토샵은 향신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리를 했는데 아무것도 향신료가 안 들어, 소금도 안 들어갔다면 맛이 없겠죠. 그래갖고 포토샵은 향신료와 같다. 그리고 또 포토샵은 사진을 완벽하게 만들어요. 포토샵은 사진을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사진은 절대, 카메라는 인간의 눈을 못 따라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자, 제가 블로그 포스팅도 한번 했죠. 지금 인간의 눈에는 이 정도 사진이, 이 정도가 좀 비슷하죠. 완벽하지도 않아요, 이것도. 하지만 사진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너무 작죠. 이렇게 나오죠. 사진을 그냥 찍으면은 거의 다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포토샵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와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자, 이게 다 사진의 특성이에요. 어쩔 수 없는 사진의, 그 사진기가 그렇게 만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눈과 카메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포토샵을 배워야 하고, 또 그걸 응용해서 포토샵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저는 포토샵이 진짜 사진의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진을 꼭 해야 되는, 포토샵을 꼭 해야지 사진이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진은 절대 완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사진은, 사진을 찍고 이렇게 JPG 파일로 그냥 꺼내봤을 때 절대 그게 완벽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 얘기의 중점에 맞춰갖고 제가 사진을 한 두 장 정도 보정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사진이 왜 이렇게 불완전한 사진의 모습을 완벽하게 메꿀 수 있는 포토샵의 그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드리고, 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사진 하나 꺼내볼게요. 제가 아직도 말을 좀 어눌하게 하네요. 강좌를 시작한 지 좀 됐는데. 자, 사진 하나 열었어요. 자,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조명 하에서 찍은 사진이죠. 이게 백을 전구 밑에서 찍은, 여러분 그 술집 중에 그런 빨간 조명이 있는 술집들이 있어요. 말해도 되나? 투다리 같은 술집은 이렇게 되게
조명이 붉죠. 자, 여기서 너무 어두우니까 약간 밝게 할게요. 자, 근데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이 음식을 봤을 때 절대 이러지 않아요. 사진은 근데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면은 사진은 화이트 밸런스라고 해갖고 붉은색을 잡지를 못하죠. 하지만 이 카메라 로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도 포토샵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으로 같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통해서 색 온도와 색조가 있죠. 색 온도를 살짝 조정하면서, 자, 훨씬 나아졌죠. 좀만 더 올릴게요. 그때 당시도 붉었으니까 살짝 올릴게요. 이렇게 조정함으로써 그때 당시 찍었을 때와 상당히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원본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원본과 비교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원본, 이거는 너무 어둡게 찍어갖고 일단 불안전하지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색 온도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너무 빨갛죠. 근데 사진은 이렇게 찍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찍도록 설계가 됐어요. 오토 모드로 해갖고 화이트 밸런스를 오토로 설정하면은 이런 식으로 찍어요, 자기가.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포토샵을 열어갖고 이렇게 맞춰줌으로써 사진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가 있죠. 이거는 일단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문제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점도 사진가가 직접 해줘야 돼요. 절대 사진기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미세한 점 정도는 사진을 어느 정도 잘 찍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꼭 배워갖고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요. 만약에 이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카메라 로우 프로그램으로 고쳐줄 수가 있다는 거, 사진을 잡아줄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사진을 시작하면서 정말 궁금해했던 거예요. 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플러그인 어도비 브릿지를 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포토샵 CC를 구입하면은 어도비 브릿지가 자동으로 구매가 돼요. 이 어도비 브릿지만 해도 너무 좋아갖고 웬만한 라이트룸과 캡처원과 전 비교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캐논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DPP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갖고 이 어도비 브릿지를 꼭 설치하셔갖고 사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추천해드립니다. 취미로 하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보기에. 자, 여기서 카메라 로그에서 또 열기. 제주도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 찍었을 때 사진은 이렇게 나왔어요. LCD에서 이렇게 나오고, 원본을 지금 열어갖고 아무 보정을 거치지 않은 원본을 열어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절대 이렇지 않았죠. 찍었을 당시에는. 어땠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쪽에 구름이 더 웅장했었어요. 구름의 개조가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죠. 밝은 색과 어두운 면이 더 경계면이 뚜렷하게 보였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리고 구름의 개조가 살아있었고 이렇게 밋밋하지가 않았어요, 사진이. 그때 당시에는 눈으로 보기에 파릇파릇하게 보였고 바닷물도 이렇게 밋밋하지는 않았어요. 자, 이거를 사진은 이렇게 표현해요, 카메라는. 로우 파일로 찍었을 때, 로우 파일하고 아무런 보정이 거치지 않은 날 파일로 찍었어요. 물론 여기서 JPG 파일로 찍으셨다면 카메라 내에 설정되어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카메라가 알아서 보정을 해줘서 나오겠죠. 하지만 사진을 정말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 JPG 파일로 이제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로우 파일로 찍으셔서 포토샵에서 열어갖고 세밀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사진을 완벽하게 요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점을 제가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절대 프로라고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마추어라도 그 정도를 할 줄 아시면은 정말 좋은 사진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사진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자, 이 사진의 문제점을 보면 일단 너무 밋밋해요. 자, 하나씩 여기 볼게요. 일단은 색온도는 그렇게 이 사진이 너무 푸르거나 붉지 않죠. 물론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사진을 따뜻하게 보이고 싶거나 아니면은 기교에 포함되죠. 이 정도는 웨딩 사진도 이렇게 한 다음에 채도를 줄여갖고 분위기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순수 자연 사진이기 때문에 이러진 않을게요.
자, 이 사진을 어떻게 보정하냐면 일단은 이쪽 기본 슬라이더부터 먼저 잡아줄게요. 사진이 약간 어두우니까 약간 밝게 해줄게요. 그리고 노출이 약간 올라갔죠? 그 다음에 대비 콘트라스트. 사진이 너무 밋밋하니까 콘트라스트 이거 라벨을 좀 올려줄게요. 이렇게. 자, 전, 후. 콘트라스트가 약간 올라갔죠? 자,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죠? 하늘이 더 날아가 버렸죠? 개조가 이쪽이. 우리는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데 어쨌든 날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날아간 개조를 밝은 영역을 다시 낮춰줄게요. 살짝. 네, 이러면은 구름이 보이죠? 오히려 구름이 나타났어요. 자, 그때 당시에 눈으로 보였던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 정도 올릴게요. 자, 어두운 영역을 따로 조정할게요. 어두운 영역을 살짝 올려주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쪽 부분을 잘 보세요. 이쪽 0에서 시작합니다.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두운 부분이 살아나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흰색 계열. 흰색 계열도 이 흰색 계열은 당연히 이쪽이겠죠. 흰색 계열을 살짝 맞춰주고 인정 계열은 딱히 사진에 보이는 부분이 없으니 뭐 조정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조정을 해봐서 이게 올라가 있었네요. 자, 여기 원본 000이 원본이죠. 자, 여기서 좀 더 사진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게요. 활기는 채도랑 비슷한데 약간 이렇게 사진의 그 정보를 보존하는 쪽에서 약간 올리는 느낌과 비슷해요. 이러면은 좀 말도 안 되죠. 살짝만 올릴게요. 자, 그때 눈으로 봤던 느낌을 생각하면서 자, 많이 사진이 달라지긴 달라졌죠. 자, 이쪽이 사진 찍었을 때 전, 이쪽이 후, 좀 달라졌어요. 여기서 더 욕심을 내볼게요. 자, 이쪽 구름을 더 살려볼게요, 제가. 자, 전에 제가 전 강좌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여기서 조정 브러쉬가 있어요. 단축키는 K입니다. 누르시고 이 노출 부분만 옮길게요. 살짝 갖고 이쪽을 칠하면 하늘의 밝은 부분이 어두워지겠죠? 자, 칠한 상태에서 여기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말도 안 되죠? 너무 어둡죠? 이렇게 하면은 너무 밝죠? 자, 살짝 그때 당시에 찍었을 때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줄일게요. 이 정도. 자, HDR 사진을 찍으시면은 이런 사진이 많이 나와요. HDR 보정했다고 이렇게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이런 사진이 좀 많죠. 근데 그건 HDR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어두운 쪽을 어둡게, 밝은 쪽을 밝게 해서 HDR 프로그램 자체가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잡아주는데 저는 HDR 사진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죠. 이런 세상은 이 세상에 없죠. 그래서 저는 HDR을 안 좋아해요. 그때 당시 눈으로 보았을 때 감동을 저는 그대로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서 HDR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자, 됐습니다. 하늘이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죠, 보기에.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너무 밝아요. 자, 이쪽 부분을 부분적으로 낮춰줄게요. 다시 누르고 새로 만들기에 체크가 돼 있죠. 그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칠할게요. 자, 너무 어두워졌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어두워졌으면 다시 슬라이더를 살짝 올립니다. 자, 원본이 0이죠. 그러면서
원본과 비교해 보실게요. 원본, 부정본. 자, 됐습니다. 바다 쪽도 너무 밝은 것 같아요. 밝아서 바다 쪽의 파도에 개조가 살아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파도의 개조를 또 더 살려볼게요. 또 조정 브러쉬 누르시고 잘 보이게 일단은 많이 낮출게요. 과감하게 칠하면 됩니다. 전 어렸을 때 미술을 되게 못했는데 나이 먹고 결국엔 이러고 있네요. 예체능은 진짜 못했는데. 그림 그리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노출을 다시 0. 조금씩 낮춰줄게요. 바닷물이 에메랄드 빛이 더 보이게. 보이시나요? 그 당시에 느꼈던 에메랄드 빛을 만들면 됩니다. 느끼시죠?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100%. 자, 지금 노트북 펜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우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게 노트북이라서 사진이 약간 많아지거나 그러면은 그래픽 작업을 하면은 얘가 과열이 돼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죄송합니다. 이쪽 바위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디테일이 있어요. 이 부분을 살려볼게요. 제가 다시 조정 브러쉬 누르시고 반대로 여기는 살리는 거니까 어두우면 살리니까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칠합니다.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칠하면 이런 건 세상에 없죠. 지우기 누르고 너무 많이 칠했으니까 살짝 지우고 자, 여기 다시 여기를 클릭 여기를 다시 0에서 시작합니다. 살짝만 올릴게요. 자, 이렇게 바위 디테일이 살짝 살아났죠? 뭐 저는 이렇게 합니다만은 많이 원하시는 부위를 세밀하게 보정하시는 거는 잘 본인의 마음이죠. 포토그래퍼의 마음, 사진 작가의 마음, 재량, 보기 막 맞추는. 자, 됐습니다. 자, 원본하고 비교해 볼게요. 자, 전, 후. 어떠세요? 자, 이쪽이 처음 촬영했을 당시, 이쪽이 제가 보정한 후. 자, 제가 보기에 하늘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다시 이쪽 부분 조정 브러쉬 클릭하고 다시 이쪽에 원이 보이시면 여기를 클릭하고 하늘이 너무 어두우니까 약간만 밝힐게요. 자, 됐어요. 자, 보이시면은 사진이 두 장이 정말 완연히 다른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푸르고 에메랄드 빛이 더 느껴지고 하늘도 이렇게 구름이 뭉실뭉실 떠 있었는데 왜 사진만 찍으면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아, 사진 잘 나왔다. 아, 사진 못 나왔다. 근데 못 나오고 잘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부족한 점을 잡아주는 게 저는 사진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자, 다 되셨으면은 여기서 이미지 저장을 누르시고 폴더를 정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품질은 12로 하시면 좋아요. 자, 저장 눌러볼게요. 그러면 돌아가죠. 그리고 완료. 그러면은 바탕화면에 사진이 있겠죠. 이렇게 네, 됐습니다. 네, 사진을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풀 사이즈로 보면서 자기의 잘못된 점을 다 생각해 보시면 참 좋아요. 지금 사진의 문제점은 이거죠. 쓰레기. 왜 이렇게 자연의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자, 사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제주도의 송악산이에요. 참 보기 좋죠. 자, 얘기가 딴 데로 많이 샜는데
이걸 아셔야 돼. 포토샵은 사진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절대 사진을 찍은 당시에 그 카메라로 찍은 당시의 사진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토샵으로 완벽하게 사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진을 좀 잘 찍고 싶으시다면 포토샵은 무조건 해야 돼요. 저는 포토샵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이제 포토샵은 마치 암시라고 똑같아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저희가 필름 시절에 필름으로 사진을 찍고, 저는 필름 세대는 아닙니다. 필름 사진은 별로 안 찍어봤어요. 근데 필름으로 사진을 찍고 현상소에 가져와요. 그래갖고 현상을 하죠. 그러면 그 현상소가 바로 암실이죠. 현상소가. 그 암실 현상소에서 사진을 밝게 인화하느냐, 어둡게 인화하느냐, 부음적으로 인화하느냐, 이 암실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필름을 가지고 사진을 꺼낼 때 이 암실이라는 곳에서 지금 제가 했던 이 과정을 거기서 다 했다고요. 암실에서. 이런 과정. 이렇게 부분적으로 밝게 어둡게 하는 과정을 옛날엔 다 했어요. 암실에서. 근데 이제 전자기기로 오고 DSLR로 바뀌면서 이 과정을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마치 그냥 현상소가 갖고 제 사진 인화해주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사진을 잘 배우고 정확하게 찍고 잘 배우고 좋은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면 이 암실을 자기가 직접 운용해야죠. 이 암실에서 자기가 직접 사진을 현상하는 법을 배우셔야죠. 그래서 저는 포토샵이 가장, 암실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카메라로 뿐만 아니라 포토샵 플러그인 위에 뭐 다른 포토샵 프로그램 외에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포토샵이 가장 뛰어난 암실 중에 가장 뛰어난 암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암실에서 포토샵을 운영하는 법을 더 배우시면은 좋은 사진을 더 찍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 두 가지, 일단은 화이트 밸런스와 이 개조를 복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진을 완벽하게 하는 법을 설명해 드렸어요. 만약에 옛날에 필름 시절이었다면 저는 이 암실에서 아마 하루 종일 있었을 것 같아요. 암실에서 사진을 제가 인화하고 현상하는 과정을 되게 좋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포토샵을 해야 하는지 좀 필요성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포토샵 신봉자까지는 아닌데 포토샵이 좋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진을 잘 찍고 싶다면 무조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포토샵은. 그래서 포토샵을 좀 포토샵 꼭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제 블로그에 제가 앞으로 포토샵은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게 최고 같아요. 블로그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자, 설명은 해놓지만 설명은 하죠.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써놓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저 사진을 또 받고 있습니다. 보정할 사진을 받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정하시고 싶은 사진, 배우고 싶으신 사진, 배우고 싶으신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직접 보정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사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아담님께서 맨 처음에 고맙게도 사진을 보내주셨고 제가 보정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어요. 다른 분들도 보내주세요. 아담님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그래갖고 제가 소정의 선물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아무튼 예, 많은 사진을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냐면 자,
여기로 보내주시고 로우 파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